막 나고 그죠. 일부 언론에서는 곧 나라가 망할 듯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면 이 어려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중국 군용기, 러시아 군용기까지 동해안에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와이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와이카는지 참 답답한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면이 풀리는데 이 한미일 군사동맹 형태로 이쪽이 군비를 강화해 나가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 형태로 군사동맹을 맺어서 군비를 강화해 나가고 그러면서 한국 땅에서 이 두 개의 세력이 부딪힌다면 이거는 최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최상위 모양새는 미국, 일본이 한편 먹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 먹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서 너끼리 왜 하든지 간에 한반도 땅은 넘보지 마라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날마다 사드 기지 앞에서 평화행동을 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사드는 필요없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지금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싸우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와 각오로 오늘 수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을 기리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투쟁의 의지를 담아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아가던 뜨거운 맹세 공진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나서서 나니 산자에 따라 나서서 나니 산자에 따르라. 나는폭포 평화식자!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주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우리 강현욱 교무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역시 수비 씨의 목소리가 진짜 크시네요. 목소리 볼륨을 한참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니까 소리가 작네요. 수비 씨의 목소리가 진짜 크시네요. 그렇죠? 예, 소리 좀 높여주세요. 예,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일본의 망동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고 일본의 경제 침략까지 청력 침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망동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22일 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심을 보였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저도 그날 저녁에 참의원 선거 결과가 12시쯤에 결과가 나왔어요. 12시쯤에 결과가 나왔고 한 8시쯤부터 출구조사가 나와서 12시 결과까지 봤는데 8시 출구조사에서 일부 수구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죠. 아베 압승 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제가 가슴 졸이면서 제발 3분의 2만 넘지 마라 3분의 2만 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12시에 압승이라는 결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봐서 역시 수구 언론은 수구 언론이다.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베가 이번에 참의원 선거를 지내면서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게 개헌 의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개헌 의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파견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침범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려면은 의원 정수에서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노리려고 하다가 결국 못 넘었어요. 과반은 넘었지만은 결국 못 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베가 반쯤 승리한 거다. 뭐 패배했다라고도 할 수는 없고 반쯤 승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쯤 승리한 것, 그럼 반쯤 승리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쯤 승리한 세력은 결국 일본에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민주평화 시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의 그 정치에 관한 여론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회 안에서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 일이 돼요. 예의에 어긋난 일이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에 더해서 일본의 언론 환경 자체가 지금 우리 이명박 때보다도 훨씬 더 기울어지게 편파적으로 언론 환경이 되어 있어서 나오고 있는 거는 거의 아베 이야기이고 야후 포탈에 걸리는 것도 돈을 줘야지 포탈에 걸릴 수가 있대요. 근데 공짜로 볼 수 있는 거는 산케이 신문은 공짜로 볼 수 있대요. 산케이 신문이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겁니다. 조선일보는 공짜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돈 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그럼 사람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띄워지는 것은 결국 산케이 신문, 아베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 언론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평화 시민들이 속된 말로 정말 피똥 싸고 있다. 피똥 생각했는데. 예, 정말 그 정도로 노력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놓고 공격을 했는데 이만큼 지켜낸 것은 정말로 노력을 해서 지켜낸 거다. 물론 지금 일본에서 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이 정말로 어떠한 그 정치 세력으로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세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민사회에서 그 목숨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하고 연대하고 있는 젠코를 비롯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 우리 평화시민들한테 한번 큰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 수탈 관련해서 오늘
어제 일본을 거쳐서 오늘 볼턴이 현재 한국에 와 있죠. 오전에 우리 관료들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관료들을 안 만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네, 나경원을 만났대요. 볼턴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일파 누구죠? 나경원! 예. 예.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오전에 만나서 했던 이야기라 봤자 뻔하겠죠. 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이야기할 말이 해봤자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할 볼턴이 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안감은 좀 있지만은 일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 미국하게 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고개는 숙이지 않을 것이라 바랍니다. 기대는 아니고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동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방공 식별구역 내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방공 식별구역은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으로는 이렇게 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방공 식별구역을 각 나라별로 방공 식별구역을 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면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할 만한 뭐 중국과 러시아가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잘못했다. 뭔가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기기 오류로 기기 오작동으로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니까 사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사과한 건데.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거죠.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를 대동해서 합동훈련을 한 것이 2016년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합동훈련,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는데, 전략무기를 동원해서 합동훈련을 한 게 처음인 건지, 아니면 합동훈련을 한 것이 그때 처음인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국경 근처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훈련한 것은 어쨌든 사드 배치 이후라는 겁니다. 즉, 미국의 MD 체제에 한 발을 들어서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제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독도 근처에서 설마 총질이라도 실제로 오고 하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떠나. 그러니까 국민들 안에서는 어떤 그 마음속 안에 불안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군사적 이러한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지, 왜 우리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렇게 높아져야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현재 일본의 경제 침략에 덧붙여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외교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망동을 하고 있는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정말 우리나라에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외교적인 진보가 있을 때마다 국방부가 2016년부터 꾸준히 해온 것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MD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한 발음씩 해죠. 그 대표적인 게 사드였고요. 외교적으로 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뭔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한다거나 뭐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한다거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청와대가 외교적으로 민감하니까 이러한 카드를 내밀어도 청와대가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거부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시기에 국방부가 뭔가 꼭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월요일날 소식이 이제 또 날라왔습니다. 다음 주쯤에 공사를 또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특정되거나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그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소식을 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할지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만 보면은 국방부를 매국 집단이라고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라의 안보를 기울일 수 있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 대응 어떠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주에 공지해드렸던 건데요. 7월 27일 이번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서울시청과 미 대사관 앞에서 정전협정 66주년 평화호시 마당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미 대사관 둘레 평화행진 나왔습니다. 소성리에서는 있습니다. 소성리에서는 9시 반, 8시 반인가요? 8시 반. 김천 몇 시인가요? 김천 공지가 10시라고 써고 있던데. 맞아요? 따로 가요? 따로 가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소성리에서는 8시 반 출발하고요. 김천 농소면사무소에서는 10시, 그리고 김천역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 예? 역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역 없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장소에서 출발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 주간 브리핑이 5분 브리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날이 갈수록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마디 할까요? 짧게 해라 한번 할까요? 길게 해도 되는구나. 맞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주 주민대책위의 이석준 위원장님께서 여는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덥지요. 여기는 뭐 대서기 때문에 더운 게 이 사계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사드도 미국놈한테 이기려고 달렸는데 더위 하나 좀 못 이기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자리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뭐든 가지 싸움에 자신감을 가지면은 결국 이기게 됩니다. 지금 아까 주간 브리핑에도 일본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대다수가 일본하고는 뭐든지 해가 정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간에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 해도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일본 아베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정책을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쉽게 물러나는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간에 뭐 불소와 수소가 우리나라도 개발되어 있대요. 있는데 아주 일본보다 더 정교하게 어떤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시설비하고 한 100억 정도 주다는데 돈이 없어 그걸 못하는데 이때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위를 높으면은 이거 뭐 4년 내로 안전 해결될 것인데 우리나라 현재 여야가 이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보다 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본에도 뭐 어제 22일 날 선거를 치렀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더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놈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를 설치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저렇게 한다는 것을 다 지금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정작 이 정치하는 이놈들은 저거 행동이 잘못한 그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우둔한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언론이나 언론에서 하는 거 보면은 곧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망하고 지켜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너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남북 통일 못하게 침략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7천만 남북민이 합하면은 언젠가는 이 미국 너가 싸서 몰아내고 우리 남북 통일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면은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경제가 대단히 발달하니까 이 일본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무드가 해빙 무드가 가니까 아 있지 않게 큰일 났다 이거 통일되면은 우리 일본이 안 되는데 요래서 요놈들이 지금 조작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보면은 SNS에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뭐 댓글 올리는 걸 보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에는 참석 못했지만 이 불매운동에는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도 우리도 미국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자들가 빠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끝까지 같이 투쟁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힘을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노란 옷 입고 계신 정진석 가수 빨리 어디서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정진석 가수가 조금 더 잘생겨진 것 같죠? 제가 오랜만에 봐서 그러나 약간 잘생겨진 만큼 아마 노래 실력도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아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각진 고생바람에도 미쳐오는 생각만해도 우리 반드시 이어가고 왔다. 설레는 밤 공간과 차디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리 맞섰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나의 살아간 동안에도 네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순간 역시 우리가 승리하리라. 일되는 날 강되는 날 희망찬 내일에 싸우며 우리 맞섰다. 영원한 투쟁 넘치 하늘 동지여 영원한 투쟁 나의 동지라 사랑 영원한 사랑 넘치 하늘 동지여 영원한 사랑 나의 동지. 예, 이어서 네, 우리 좀 힘을 내는 의미에서 난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꿈을 향해서 아까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바위처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지요? 이 노래.
감사합니다. 그 두 곡으로는 조금 아쉽고 그죠? 그렇지만은 시간 관계상 두 곡만 듣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투쟁 현장에서 오신 손님을 모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전국 곳곳에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는 그 높은 탑 위에서 또 삼성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지금 52일째, 53일째인가요? 52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삼성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 영남대병원에서도 이미 정년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박문진 흔히 지도위원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여름 날씨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성주 주민대책위에서도 영남대병원 노조에는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구미에서 아사히 노동자들 여전히 싸우고 있고, 오늘 오신 분은 김천 관제센터에 우리 어머니들도 한번 가신 적이 있죠.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합니다. 그 관제센터 황미란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부회장 황미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어제 갑자기 제가 원래 오늘은 이 시간에 울산에 있는 경동가스 검침면 부분에 집회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행선지를 바꿔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만나뵈러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아직 투쟁을 시작한 지 1년 다 돼가지만 발언을 잘 못해서 깨알같이 적어온 거 발표하겠습니다. 저 한번 똑똑히 한번 봐주세요. 저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요. 제가 생긴 게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죠? 남이 무슨 말만 하면은 사기나 잘 당하게 생겼고. 맞아요. 그렇게 생겼. 어머님들도 보니까 참 보시고 예쁘시게 잘 생겼어요. 예뻐요. 맞습니다. 제가 적어도 쌈딱처럼 생기진 않았죠? 북한의 핵무기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박근혜가 사드를 비싼 값에 사들여서 평화롭기 거지없는 소성리 골프장에 갖다 놓을 때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 아셨습니까? 저도 한 가정이 맏며느리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그냥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저는 시청을 상대로 정규직 전화를 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있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하고 연세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82세시거든요. 그래 네가 하는 거 다 맞을 거라 안다. 제발 앞에서만 나서지 마라. 뒤에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술술술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앞에 절대로 안 나서고 뒤에서 그냥 슬슬슬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히 제가 뭐 서울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백인 비정규직 대표단들 상복 입고 투쟁하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방송을 안 보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지 아침에 눈 뜨면 밭에 가서 일하고 이웃들이랑 도란도란 정 나누며 살던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팔뚝질 해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매일매일을 투쟁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드 반입 전면 재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 정권을 바꿨잖아요. 문재인 정권 바뀌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바뀐 거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선리에 찾아와서 어머님 아버님께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머릿속에 사과는 하던가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 말은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온갖 핑계만 대면서 질질 끌다가 요즘은 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김천 통합간제센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아주 평범한 주부들이었거든요. 저희도 1년 동안 김천시청 앞에서 천막 쳐놓고 투쟁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겠다고 공공부문 너희들부터 먼저 정규직 전환하라고 얼마나 그럴싸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말 듣고 우리도 정규직 되는구나, 2년만 되면 직장에서 잘려 또 다른 일자리 찾아서 떠돌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이건 우리를 기만하는 말이었더라고요. 김천시는 2년마다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2년만 되면 저희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자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를 잘린 게 부당하다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걸어서 우리가 부당해고 당했으니 복직을 시켜달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국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잘린 것은 부당해고가 맞다, 김천시 너희가 잘못했으니 이 사람들 복직시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김천시는 중앙노동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못 믿겠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또 제소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일반 재판처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맞다, 이 사람들 복직시켜라 라고 말했지만 지금 저는 복직 대신에 김천시장이 행정소송에 정식 이렇게 대법원 재판하는 거 있죠. 거기다 저를 밀어넣어놨습니다. 그저께 일요일날 제가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 김천역에 가서 잠깐 5분만 발언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김충섭 시장이 하는 게 불법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골프채 들고 남성이 저희 선전전한테 와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 저거 음악 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요? 아니요, 40대 정도 보이는 남자. 저희가 보기엔 충사무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희는 불법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내고 하는 것이니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와서 저희 지부장님한테 깐족깐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부장님 화가 나서 입맛이 끓으니까 저리 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욕을 했으니까 모욕죄로 걸어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시청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선생님 자꾸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하니 여기 딱 기다리세요. 경찰이 와서 우리가 불법인지 선생님이 지금 집회를 방해하는 것인지 똑똑히 내가 판결해 주겠다.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시민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무슨 일만 하면 도끼 들고 오고 또 무슨 일만 하면 골프채 들고 오고 오늘 새벽에는 저희 천막 치는 그 핀 박아놓은 거 있죠. 그걸 전부 다 뽑아내놨더라고요. 오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서 투쟁하기도 참 겁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주겠다는 거나 다 헛공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공약에 썩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싸워서 정규직 전환 쟁취할 테니 어머님 아버님들 이 더위에 더위 먹지 마시고 맛있는 거 꼭꼭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투쟁해서 사드 뽑힐 때까지
지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담조담 말씀을 참 잘하셔요, 그죠? 저를 못한다 하고 와서 마이크 잡으면 알고 보면 전부 다 선수예요. 저기 구호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질진자가 승리한다. 진짜가 승리한다.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빼라. 미군 빼라. 군대는 원대 복귀. 군대는 원대 복귀. 노동자는 일터로. 노동자는 일부.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김천 시민대책위의 김종희 기획팀장님이 연대 발언 해주십니다. 오늘 옷을 참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진성씨 노래할 때 앵콜을 외치는 속도 모르시고 우리 백창호 목사님은 뒤에서 앵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떻게든 진성씨 노래 많이 시켜서 발음 빼려고요. 네, 사실 이 정말 저도 노래를 잘했으면 노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연대를 할 텐데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쁜 거 빼고는요. 네, 이뻐서 다행이에요. 하도 어릴 때 우리 삼촌들이 저 오면 집에 오면 맨날 저 국제 못 내밀어 왜약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저보고 예쁘다고 공주라고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저를 공주라고 불러줘서 저는 진짜 제가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딸이 또 역시나 지가 공주인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상처받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아무튼 두 가지를 발언을 요청을 받고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 한 가지는 우리 강현우 교무님께서 브리핑 하시면서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사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일본의 지금 전쟁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일본의 중동과 이 사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교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오늘 황미란 씨와 같이 차를 타고 소성리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통 아줌마들이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왔습니다. 김천시장이 이제는 김충섭이라는 어떤 개인에서 시장이 되었는데 시장은 시정을 돌봐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주의, 자신의 생각에 그대로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내 편 아니면 시민들을 내 편 아니면 적으로 돌려 세워놓고 이렇게 김천 단체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무조건 공권력을 동원해서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세워놓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병풍 삼아서 그 안에서 아주 편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번 또 선거에는 자신이 길들여 놓은 그 표를 가지고 또다시 시장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지금 21세기를 가고 있는 이 현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물한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천이라는 작은 소도시에서는 이 우물한 정치가 또한 힘을 위력을 발휘하니까 곳곳에서 아우성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사드 투쟁을 통해서 김천에서 거의 사드 투쟁을 계산해 보니까 1000일이 넘었더라고요. 우리가 8월 20일이 되면 김천이 이제 촛불을 든 지 3년이 됩니다. 그리고 8월 25일은 우리가 집회를 이어온 지가 800회가 됩니다.
그 힘이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실 거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드 처리의 희망을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이 그냥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드 처리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사드 처리의 투쟁이 김천의 심장 한복판 김천시 김천평화광장에서, 김천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평화의 외침과 사드 처리 투쟁이 힘이 되어서 김천도 조만간 이런 낡은 정치의 틀을 벗고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길에 우리 김천단지센터도 그리고 우리 김천 사드 투쟁도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하고 왔습니다. 국방부가 조만간 또 7월 말 8월 초 조금 이 더위에 지친 몸을 좀 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이용해서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또 좀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힘도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학교 비정규직 파업 투쟁이 다시 9월 2일부터 다시 2차 파업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조리사 스님, 조리원이라고 하는데, 조리원 스님들이 이제 파업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 파업 투쟁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어서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이다라는 한쪽과, 하지만 파업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불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파업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이 3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토론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43.8%가 파업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31.3%는 파업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중에 4명 중에 1명 꼴인 25%는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파업을 찬성하는 학생이 한 10%가 증가를 했고요. 파업에 여전히 반대하는 학생 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한 1% 정도가 파업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처음에 25%에 해당됐던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학생 중에 10% 정도가 파업을 찬성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본 이유는, 찬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급식도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이 조만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노동사회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노동자들의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파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외부에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파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알리고,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전혀 그동안에는 하지 않고 학교 측이나 교육청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해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의 주체로서 학생들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드 철회 규정이 시작하면서 청와대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다가 김천에 온 3년 동안 서울 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을 제주 떠나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가서도 우리 맘들 아기들 데리고 올라가서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께 그리고 김정숙 여사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도 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사드가 불법이고 사드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과정들이 불법이고 당장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가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밟히고 있는데 정말 사드가 우리 안보에 필요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데 필요한 무기라면 그러면 우리하고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청와대 담당 너머에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사드가 처음 이곳에 올 때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드가 정말 우리 안보에 필요한 무기인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건지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무기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는 깡그리 무시된 채로 국방부가 또한 지금 이 평화의 정세, 이 평화 틈을 이용해서 국방부가 또다시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겠다까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도 이 정부는 우리의 그렇게 수많은 두드림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괴로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던 정치인들이 코빼기를 내다 비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옳고 자신들이 그러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그 토론하는 과정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이들보다 못한 우리 정치인들 사드는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사드에 대해서 사드가 정말 어떤 무기인지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더라면 온 국민이 사드는 절대로 필요 없는 무기라는 것 그리고 이 평화시대에 가는데 그 앞길에 사드부터 철회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온 국민이 저는 동의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7일 또 서울에 올라갑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의 외침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의 외침에 이 정부 정말 마지막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외침에 한 번이라도 응해야지만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이 정부가 하려는 이 땅의 어떤 민주적인 정책들 앞으로 힘차게 힘을 받아서 이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짓밟히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고는 이 한반도의 평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우리 27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또 한 번 우리의 외침에 이 정부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고 이 대답이 사드 철회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아직도 사드 있어요? 북한의 핵이 멈춘 지가 언젠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그 단순한 그 솔직하고 정직한 판단처럼 우리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밀어나간다면 정말 단순한 곳에 정직한 곳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직하게 하지만 힘차게 정말 온 힘을 끌어모아서 사드 처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희 팀장님 앞에 모시길 잘했습니다. 그죠? 김종희 팀장님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별로 안 보고 싶으신 분들도 오늘 저녁 8시 김천역 광장에 가시면 김천 그 촛불 오늘 몇 회입니까? 791회.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만 800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천역 광장 촛불 집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김천분들 와 계시는 이 힘으로 800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황미란 부회장님처럼 이렇게 생존권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단지 내가 월급 좀 더 받겠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안정된 자리에서 일하겠다, 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사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철탑 위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나 관제센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나 다 하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외칠까요? 우리는 하나다! 이 힘으로 오늘은 이 수요 집회 마치고 바로 기지 앞에 평화행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137회 수요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뽑고 평화 신자! 감사합니다.